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테마와 업종 중심의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오늘은 한 주간의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1월 증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2월 들어서 좀 주춤하기도 싶었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 동향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1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코스피도 8.5%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9%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나스닥, S&P 500, 다우 지수 중에서 다우 지수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나스닥이 11% 상승을 하면서 다우 지수의 상승률 3%를 굉장히 높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유럽 증시도 굉장히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주말 CPI 아니죠, 고용 지표가 네, 굉장히 네. 조금 호조를 나타내면서 긴축이 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달러의 강세 전환으로 조금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국내 증시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고 오늘도 좀 힘을 잃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죠.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박 부장님, 지금 아무래도 또 외국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랠리를 갖다가 주도해온 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2월 들어서는 샀다 팔았다가 엇갈립니다만 어떻게 지금 금융투자업계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저도 네. 1월 흐름 굉장히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예. 되는 것을 굉장히 놀라웠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여전히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예. 많이 받는 네. 시장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렇죠. 어제죠. 어제 이제 외국인 매도가 한 3천억 정도 네. 코스피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제 물가지표 그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달러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면은 외국인의 움직임도 1월과 같은 추세를 이어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에는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상승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 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작년부터 보면 이제 국내 ETF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네. 지난번에 주셨는데 네. 올해 들어서도 여러 ETF들을 지금 신규 상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화면에는 8개를 갖고 나왔는데 네. 어제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2023년에 상장된 ETF 신규 상품 수가 10개가 됐습니다. 주식형 테마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액티브 운용의 ETF 다양한 상품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관심 굉장히 많으셨죠. 그렇죠. 반도체 관련한 ETF들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을 기초 지수로 하는 비교 지수로 하는 액티브 ETF도 새롭게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도 상장이 됐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채권에 굉장히 관심 그렇죠. 많으시잖아요.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초장기 채권 ETF들이 지속적으로 신규로 상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라든지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미국 30년 채권 레버리지 ETF도 금주에 상장이 되면서 채권 관련한 듀레이션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채권 ETF들이 신규 상장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부장님, 저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아니 나 당연히 ETF 시장은 네. 설마 이런 것도 상장되었을까 싶어서 보면 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지간하면 그냥 편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그럼요. 아니 근데 지금 코스닥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코스닥 150 지수를 기초로 한 ETF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아요? 네, 많지만 국내 이제 주식 시장에서 ETF를 공급하는 운용사들도 신규로 진입하는 ETF 운용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ETF 운용사들마다
그 ETF만으로도 자산 배분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빌딩 블록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수가 지금 시점에 굉장히 뭐 투자 매력이 좋아서 상장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이것은 꼭 필요한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자산 배분을 할 때 꼭 필요한 칩이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가 매력이 지금 시점에서 있다라기보다는 예. 이 ETF가 없으면 자산 배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운용사의 입장에서는 이 ETF를 꼭 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한자산운용 솔 ETF에서 코스닥 150 기초지수라는 ETF가 상장이 되었다. 네.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왜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네네. ETF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앞에서도 머니 줍줍에서 네, 머니 로봇 줍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로봇 관련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리고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는 생산 인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의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어떠한 주체가 대체할 것이냐, 네. 바로 로봇이죠. 그런 니즈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정책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IRA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을 그러니까 타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리쇼어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자동화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로봇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초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 로봇 기업에 네.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그랬죠.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주식시장에도 지난 연초 이후에 성과 상위를 한번 보시면은 로봇 ETF가 21% 상승을 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국내 이제 로봇 관련한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들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미국 하면은 빵 했는데 성과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랬죠.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연초 이후 상위 그 ETF 보시면은 미국 빵 ETF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이 굉장히 좋은 그러네요. 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로봇 관련주 너무 많아서 종목 선택이 어려운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로봇 관련한 기업들의 최근 성과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삼성전자가 한 590억 원 정도 투자를 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월 말 기준으로 1개월 동안 17%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3개월 동안에는 127% 상승을 했습니다. 뭐 거의 두 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SPG라든지 SFA, 로보티즈, 에브리봇 모두 3개월 성과가 굉장히 좋은 흐름 그러네요.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로봇 시장은 국제 그 협동 로봇 협회의 그 전망에 따르면은 2018년 기준으로는 7억 1천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125억 달러, 한화로는 한 15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한다고 해요. 네. 그만큼 좀 이제 로봇과 그리고 자동화 이런 쪽에 투자가 좀 집행이 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화요일에 이 코너 ETF 소개해 주시는 우리 박수민 부장님 코너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생각보다 네. ETF가 간편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뭐 어떨 때는 AI, 또 어떨 때는 뭐 2차 전지 이러고 네. 하는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가는데 유난히 내가 잡은 종목이 소외된다든지 할 때 그 박탈감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차라리 뭐 수익률 측면에서나 뭐로 보나 ETF로 접근하시는 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뭐 경제 구조가 빠르게 예. 변화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산업의 구분이 막 흐트러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일이고 네. 어떤 그런 흐름에 동참하는 여러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로 투자를 한다라면은 굉장히 분산 투자나 어떤 내가 혹시나 놓칠 수 네. 있는 네, 기회들을 맞아요. 예.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ETF가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별 종목 선택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나갈 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투자 방법인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이게 네. 확실히 ETF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뭐 부인할 수 없는 게 이 금융 시장에 있어서 또 금융 투자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이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가 이슈가 된다 내지는 뜬다 싶으면 바로 ETF가 관련 나와요. ETF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테마를 쫓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또 테마라는 게 우리 알다시피 금방 또 시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ETF 투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 그 테마 ETF를 출시할 때 항상 고민하는 네, 것이 네. 이것이 지속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인 예. ETF라는 것은 사실 상장이 되고 나서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테마들을 한 뭐 5개, 6개 유망한 네. 테마들을 선정해 놓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의 네. 네. 의견들을 뭐 반기마다 서베이를 통해서 음.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망한 테마에 대해서 스코어를 받고 그 테마들을 로테이션하는 그런 예. 전략의 ETF도 어.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울 캐디 메가테크 액티브 ETF라는 그런 ETF는 기초지수 안에서 테마를 5개 유망 테마를 선정을 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첨단 소재라든지 뭐 모빌리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유망한 테마들을 선정을 하고 이 테마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편입 편출을 결정을 하는 그런 좀 살아있는 ETF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성과가 올해 들어서는 뭐 로봇을 잘 편입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과가 시장을 코스피 시장을 좋네요. 조금 상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성과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ETF 투자만 잘해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뭐 증시 자체의 네.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 쪽 변수를 좀 체크해 봤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중국 쪽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12월에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에서 조금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지표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뭐 춘절에도 굉장히 그 중국 내에서의 그 이동도 많았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지하철 승객의 증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묶여있던 경제가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 투자도 중국 투자고 중국의 이제 매출 노출이 많은 국내 기업들도 따라서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춘절 이후에 3월 양회를 앞두고는 조금은 관망세가 글로벌 증시도 지금 뭐 1월에 굉장히 좋았고 2월에는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처럼 중국도 조금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3월 양회를 기점으로 이제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그 뭐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저축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뭐 초과 저축량이 뭐 7조 위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눌려 있었던 잠재적인 소비가 폭발할 수도 있고 이런 내수의 어떤 소비 증진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 내수 시장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네. 실업률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하는 일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 예.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그런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 투자도 올해는 네. 예,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또 중국 쪽에 돈이 글로벌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1월 예. 중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본토 증시로의 자금 유입인데요. 네. 사실 이것만으로는
중국 증시가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 제한을 많이 걸고 있기 예. 때문에 증시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예.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센티먼트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중국 음.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그런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국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심리 그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지갑이 두둑해야 투자자들이 지갑이 두둑해야 예. 네, 투자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어떤 소득의 증가, 소비, 투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만큼 폭발적일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매력적인 구간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 중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과거 대비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 한 12배 정도로 네. 과거 평균적으로 뭐 한 15배 굉장히 좋았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고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올해 어느 국가가 조금 주식 투자 측면에서 매력적일까 좀 질문들을 드리면 맞아요. 네. 중국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중국 관련한 투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막 자막에 이제 동학, 서학에서 이제 중학까지도 가는데. 네, 근데 중학생이. 예, 우리 박수민 부장님의 말씀도 그렇고 전반적인 중국에 네. 대한 긍정적인 그거는 맞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중국 개장했을 때 흐름이 좀 궁금해요. 단기적으로는 네. 조금 한번 좀 쉬었다 갈 타이밍이라서 아무래도 또 주말에 미중 갈등이 풍선 터뜨리고 네, 이러면서. 풍선 터뜨리고 그런 어떤 이슈들이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조금, 영향이 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